안녕하십니까.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다 예민수 앵커입니다. 오늘 키워드 브리핑은 세컨드 웨이브입니다. 세컨드 웨이브란 코로나 바이러스의 2차 대확산 우려를 얘기하는 겁니다. 국내에서 지금 이제 신규 확진자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태원 쇼크 때문이고요. 독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새로운 환자들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유럽도 좀 잠잠해진 상황이고, 지금 이제 미국과 남미 이런 국가들로서 확산이 되는 상황들이고, 아시아 국가들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거의가 이제 잠잠해진 나라였고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제 모범국으로 알려진 나라였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이 되면서 부담이 되는 겁니다. 미국 증시에서도 소위 이제 세컨드 웨이브, 2차 대확산에 대한 우려감으로 간밤에 좀 주가가 밀린 상황인데요. 이렇습니다. 일단은 팩트로 나타나고 있는 거지요. 이제 신규 확진자가 거의 줄어든 것 같다가 스멀스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렇게 2차 확산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는 과거의 경험 때문입니다. 스페인 독감 얘기를 가장 많이 들고 있는데요. 1910년대이죠. 벌써 사실은 100년 전 이야기인데, 그 당시도 보면 처음에 스페인 독감이 이제 1차적으로 나타났을 때 하루에 사망자가 한 5천 명이었다가 이게 좀 잠잠해진 것 같더니만 가을에 9월쯤에 2차 확산이 돼서 그 당시에는 하루 사망자가 2만 5천 명에 달했다는 겁니다. 1차 때보다도 5배나 많게 2차 이제 세컨드 웨이브가 그때 왔다는 거고요. 다시 3차 때는 좀 진정이 2차 때보다는 줄어들었지만 1차 때보다는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차 파동이 지나고 2차 파동, 3차 파동이 왔다는 거고요. 특별히 이 스페인 독감 때도 그렇고 9월 가을을 지금 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바이러스가 따뜻해지면 좀 없어질 거라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5월이나 6월 지나면서 잠잠해진 것 같다가 9월, 10월 되면 원래 이제 그해 유행하는 독감 바이러스가 있는데요. 이것들과 이제 겹치면서 다시 2차 확산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이를테면 변이가 나타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지금도 전 세계 바이러스 전문가들이라든지 혹은 이제 월가에 있는 금융 전문가들도 이 봄에 이 상황을 좀 막더라도 가을에 이제 하반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우려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재개를 섣불리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 거인데요. 이제 미국도 2차 세컨드 웨이브가 올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 이제 트럼프 대선도 물 건너간다 이럴 정도로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초기 대응을 잘 못했다는 그런 비난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다만 트럼프로서는 지금 상황을 계속해서 틀어막고 6월, 7월, 8월까지 경제 재개 못하게 되면 성적표가 안 좋겠죠. 그러면 자기 대선이 어차피 물 건너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경제를 빠르게 재개하려고 문을 열려고 하는 것들인데요. 시장에서는 이런 세컨드 웨이브에 대한 공포들이 꽤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이런 세컨드 웨이브가 올 것 같습니까? 오게 된다면 파장이 어떨까요? 일단 올 수 있겠느냐에 대한 건 사실 전문가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전화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두 번째 확산이 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나 우리 국민들이 혹은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나 대응책은 어떨까요? 그거는 이제 1차 때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요? 우리가 올 지금 봄에 있었던 초유의 사태 때는 정말 이게 뭐지 하면서 다들 넋놓고 당했던 것들이잖아요. 우리도 초반에 방역을 잘하는 것 같았다가 대구에서 이제 신천지 사태가 났던 거고요. 지금도 사실은 이태원 쇼크라고 하는 게 우리가 좀 방심한 결과이지 않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유럽, 미국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별거 아닐 거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확산 속도가 워낙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데, 만일 일단 지금 두 가지 질문 드렸는데
세컨드 웨이브가 정말 지난 1차 때처럼 강하게 올 것이냐, 그렇게 대확산이 일어날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가 있죠. 경험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우리가 차단을 해야 되고 또 각자가 방역 수칙을 지켜야 되는지를 알고 있고요. 보호 장비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1차 때처럼 그렇게 강하게 확산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강하게 확산이 정말 세컨드 웨이브가 오더라고 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여러 가지 치료법들을 알고 있습니다. 렘데시비르의 효과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고 그게 사실은 완벽한 치료제로서 효과는 못합니다. 그거라도 이제 붙잡고 싶은 심정 때문이고요. 중요한 건 이제 백신이 나와야 된다는 건데 어쨌든 그 치료제도 조금씩 나오면서 환자들의 그 치료를 이 상태를 조금 호전시키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고요. 백신 개발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들은 뭐 이르면 올 하반기, 원래는 이제 백신 개발이 굉장히 어렵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치료제보다 중요한 건 백신입니다. 치료제는 우리가 감기 걸리면 감기약 먹는데 사실 감기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이 몸이 이 바이러스를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제 감기약이고 면역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감기 걸리게 되면 약 타러 가면 비타민 먹고 오렌지 주스 먹고 집에서 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도와주는 게 사실 치료제이고요. 백신이라고 하는 거는 그해 유행하는,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미세한 균을 몸에 집어넣어서 소위 이제 항체가 생기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방 효과로서 백신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건데, 백신이 이제 만들기가 대단히 이제 생각보다 이제 어렵다고 그래요. 쉽게 뭐 우리는 뭐 생각하지만 그 사실은 바이러스를 몸에 집어넣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그거 만드는 게 쉽지 않다 그러네요. 여러 뭐 기존의 백신들도 쉽게 뭐 빨리 만든 백신은 한 6개월 사이에 만든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 뭐 5년, 10년 넘게 백신을 못 만드는 그런 바이러스도 있대요. 다만 지금 이제 전 세계가 워낙 여기에 매달려서 백신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빌 게이츠 얘기한 건 뭐 내년쯤 얘기했는데 내년 초 아니면 빠르면 뭐 올해 말쯤이면 하반기면 백신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면 2차 코로나 대확산 우려, 소위 세컨드 웨이브에 대한 우려는 이야기는 나옵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거는 분명히 맞지만 그렇게 공포감으로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지금 스페인 독감을 맞았던 1910년대하고는 지금 뭐 분명히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 이런 바이러스를 대하는 성격이라든지 정보의 공유라든지 의학의 발전이라든지 금융정책도 그렇고요. 정책적 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키워드 브리핑으로 살펴본 세컨드 웨이브 2차 대확산 우려는 분명히 이 신경 쓰이는 일이긴 하지만 1차 때처럼 그렇게 우려할 만한 일은 아니다. 그런 공포의 단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키워드 브리핑 코로나 바이러스의 2차 대확산 우려 세컨드 웨이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